오늘은 우리가 법정 스님의 설해목이라는 수필을 볼 건데요. 여러분 수필이니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산문이니까 흐름이 좀 길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쌤 설명을 듣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고 와서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읽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쌤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품이요 설해목이에요. 그래서 눈에 해를 입은 나무 이런 말인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자,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그 사람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편지 내용이 살짝 불안한 내용이 있나 보네요.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고 집에서고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그쵸 여러분? 모르는 스님한테 갑자기 애를 보낼 순 없겠죠.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왔다. 저녁을 먹은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 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러분 이 학생은요 편지를 가져와서 열 때만 해도 되게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얘가 울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는 스님한테 혼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스님이 밥도 해주고 발도 씻으라고 물도 챙겨주고 하니까 이 행동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즉 잔소리가 아닌 혹은 훈계, 혼나는 거죠. 훈계가 아닌 따뜻한 행동에 감동을 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는 더벅머리 학생이죠.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었다. 저는 기다렸다는 게 빨리 혼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어차피 혼날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하니까 무서우니까 차라리 빨리 혼나긴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거죠. 즉 여러분 이 훈계라는 거는 딱딱하고 강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훈계는요 딱딱하고 어떤 강한 그런 소재인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스님이 자기를 따뜻하게 챙겨주니까, 즉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마디 좋은 말보다 따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거래요. 즉 이 학생은 이러한 어떤 부드러운 그런 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가고 안 계신 한 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노사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사례가 하나 소개가 됐어요. 자, 이 사례는요, 잔소리 대신, 자, 잔소리라는 딱딱한 것 대신 따사로운 손길로 학생을 대해줬던 이야기인 거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감동을 했다라는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이꼴 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안떡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진 비바람은 딱 봐도 되게 세잖아요. 그쵸? 자, 이러한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부드럽게 차곡차곡 내리는 눈에는 꺾이고 만대요.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진 비바람은 강한 걸 나타내는 소재고요. 눈은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 눈이요 가볍게 사뿐사뿐 부드럽게 내리는데 그 눈에도 결국 꺾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뿐사뿐은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 있겠죠. 깊은 밤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라고 좀 정리해줬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요. 부드러운 것 앞에서도 하나둘 꺾이는 그 나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알코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여러분 산은요. 살아있는 게 아닌데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인 거죠. 즉 눈, 이런 부드러운 것들이
휩쓸고 가면은 산은 뭔가 아팠던 사람처럼 뭔가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법도요. 비유적 표현의 하나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눈이 온 후, 즉 겨울이 지난 후 여러분 겨울이 지났다는 건 이런 눈의 피해, 즉 설해를 입은 후 산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산에 있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모진 비바람 대신에 부드러운, 가벼운 눈에 꺾이는 나무의 일화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일화지만 이 일화들은 모두 다 뭘 나타내는 거야? 부드러운 게 생각보다 힘이 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사바티의 온 시민들은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앙골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도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저는 사바티는요. 인도의 한 도시예요. 즉 여기에 있던 그 무시무시했던 그 살인귀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신통력, 이런 강한 힘,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대요. 이런 강한 것들이 아니라 뭐였다? 오로지 자비라는 부드러운 거였대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일화가 나왔죠. 자, 그럼 세 번째 일화는 뭐야? 신통력과 위엄 대신에 사랑과 자비가 살인귀를 꺾은 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가 아직 안 읽었지만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뭐였다?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바닷가의 조약돌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즉 무쇠로 된 정이 아닌 정 대신에 부드러운 물결이 아름다운 조약돌을 깎아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조약돌을 만든 일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1화가 지금 4개가 소개됐는데요. 모두 다 비슷하죠? 자, 포인트는 뭐예요?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무언가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작품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 글의 제는요. 일단 제목이 설해목이니까 설해를 입은 나무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자, 여러분 그리하여 이 글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주제는 부드러움이 지닌 큰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세게, 무조건 무섭게 이게 지금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글의 특징은 어때요? 자, 첫 번째 이 글은요. 유사한 성격, 유사한 의미를 지닌 사례를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열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므로써 우리는 강조하는 효과가 들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여러분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즉 대립적 의미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어떤 바닷가의 조약돌이나 나무 같은 거는 자연사잖아요. 자연의 일. 그리고 이 학생과 이 살인귀 이런 건 약간 인간사잖아요. 자연사와 인간사의 어떤 교차를 통해 자연이나 인간이나 유사하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글은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의 법정 스님이 지은 수필이에요. 여러분 수필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전달하는, 교훈을 전달하는 교술갈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